근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되는 분야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 집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초년생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주거 형태는 주로 아파트가 많다 보니 편리한 부분도 많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주택 문화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문화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한국의 주거 형태와 생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캐나다에서 거주하던 한 여성이 한국인을 만나 한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한국의 주거 형태를 보며 캐나다와 다른 5가지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이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니퍼이며 한국인을 만나 국제결혼을 하게 된 신혼을 막 졸업한 캐나다 사람입니다. 신혼을 졸업했다고 말한 이유는 저희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평소 국제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계신 저희 부모님이 아기가 생기고 난 후 저희를 바라보던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캐나다랑은 너무나도 다른 한국 아파트가 부러운 5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이곳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제가 경험한 사연에 대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과 연인 사이로 발전해 결혼까지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한국인 남자친구는 배려심이 많았고 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시던 부모님에게도 언제나 친절하며 저희 집에 초대했을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없었을 만큼 경우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제게 너의 남자친구는 유감이지만 이곳 캐나다처럼 G7 선진국가 사람도 아니고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한국인과의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결혼까지 할 생각이라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만남을 진심으로 반대한다 라고 말해주셨는데 그날은 일단 집에 초대해 제 한국인 남자친구의 인성을 보기 위해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려고 한 날이었고 아버지는 제 한국인 남자친구를 보지도 않았는데 출신 국가가 휴전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실 만큼 싫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와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갔으며 제 한국인 남자친구는 한국 회사 취직에 성공해 저와 캐나다에서 결혼 후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자도 제안을 해주었고 한국에서 당당히 자리 잡는 모습을 보이며 저 역시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저희 사이에는 아기가 생긴 것인데요.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또한 성인이 되면 대부분 독립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아르바이트 등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아 하는 편인데 한국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은 상황이라 저는 한국에서 딱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은 매우 진정성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도망치듯 캐나다를 빠져나와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와본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부모님에게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저는 아기를 낳고 깨달았고 아기를 키우며 정말 힘들 때는 우울증까지 생길 것 같아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정도 연락을 끊고 살았던 부모님에게 제가 낳은 아기 소식과 한국의 아파트 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통화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눈 부모님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 아기가 아기를 낳을 정도로 다 컸구나. 남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니지 등 절대적인 제 걱정을 해주신 모습에 저 또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우리는 모두 잘 지내고 내가 낳은 아기 레이첼이야. 한국 산부인과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지녔고 사람들 모두 정말 친절해. 여기는 우리 집인데 28평 정도로 캐나다 집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지만 이렇게 추운 겨울에 방바닥 전체가 따뜻한 온돌이라는 게 들어와서 이렇게 바닥에 누울 수도 있어라고 말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며 정말 그런 난방 기술이 존재한다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막 사회초년생이었던 제 남편과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자리 잡은 모습이 신기하게만 보이셨던 것 같았는데요. 마침 겨울 휴가를 받았던 제 남편과 한국에서 여행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난 일들을 화해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는 부모님에게 비행기 표를 보내드렸고 부모님은 한국에 방문해서 저희와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캐나다와 다른 한국 아파트 시설의 5가지 정도 부러운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먼저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국 아파트의 보온 시스템이 정말 부러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처럼 한국의 온도를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한국의 온돌마루를 경험해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방바닥 전체가 뜨겁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고, 저는 캐나다에서 살면서 방바닥이 너무 차가워 양말을 2개씩 신기도 했고, 집이 너무 커서 히터를 아무리 세게 틀어 뜨거운 바람으로 집을 데우려고 해도 잠깐 문을 열고 나갔다 들어오면 금세 추워졌습니다. 전기난로 또한 틀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가스값은 끊임없이 나가는 구조였는데, 한국의 난방은 이런 면에서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아버지가 한국 아파트에서 느낀 점이었는데요. 캐나다는 주택 앞마당과 뒷마당이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합니다. 잡초가 많아질 때면 약을 칠 생각도 하게 되었지만, 강아지들이 지나가다 먹게 될까봐 일일이 손으로 2주 간격으로 뽑아줘야 하고, 여름에는 매일 같이 물을 줘야 하죠. 하지만 한국은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변 정원을 꾸며주고 청소해주며 청결도를 유지해줘서 편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느낀 점인데요. 캐나다에서는 겨울마다 끊임없는 삽질을 해야 하고, 저희 집 앞을 자주 오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삽으로 눈을 치워줘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희 집 앞에서 눈이 얼어 미끄러져 다친다면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일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눈이 굳어있기라도 한다면 눈 치우는 것도 힘들지만 차를 주차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서 정말 한겨울에는 살 수가 없는 나라가 캐나다였는데요. 한국은 눈이 얼어버려도 제설작업 차량과 경비원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내 눈을 전부 치워줘서 문제없이 살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실 배수구가 있다는 것인데요. 캐나다는 욕조를 제외하면 배수구가 없어서 화장실 바닥에 물이 튀면 전부 손으로 닦아줘야 하는데, 한국은 배수구가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샤워를 할 때 물을 막무가내로 튀겨도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요. 하루는 제가 어렸을 때 캐나다에서 그냥 물을 바닥에 젖은 그대로 놓으면 안 돼? 라고 물었다가 아버지는 제게 물이 바닥에 남아있으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조금씩 아래로 스며들어서 몇 년 후면 나무가 다 썩고 화장실 아래층 천장이 노랗게 변할 거야. 화장실 아래는 너의 방이 있으니 더 깨끗하게 관리해야겠지 라고 말해주셨던 기억이 날 정도였죠. 마지막으로 캐나다 집과는 달리 한국은 집을 한 번 사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집수리를 모두 직접 해야 하는 반면, 한국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에서 모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이 밖에도 택배를 받아주거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등 저희 아기도 곧 자라나면 아파트 단지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니 정말 편리하겠지요. 이런저런 한국의 장점들 중 주거시설과 치안 이 2가지가 너무나도 마음에 든 부모님은 농담삼아 우리도 여기서 같이 살까?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셨는데, 사실 한국 이미지는 과거나 지금이나 매우 깨어 있었고, 다만 한국을 바라보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한국에 대해 잘 모르셨기에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어려웠던 것인데, 저희는 지금도 너무나도 잘 살고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혹시라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놓지 마시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한번 직접 와서 생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걱정되어 결혼까지 반대하던 캐나다 제니퍼 씨의 부모님과 그들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외로 한국보다 더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도 한국만큼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는 못했고, 무엇보다 주거시설과 인프라는 한국이 그 어떤 선진국가들 못지않게 안전하고 선진화되어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명튜브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